자, 형철이가 새벽에 왔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원래 오늘까지가 민소매를 입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여론을 살펴보고 민심을 보고 그 다음에 출연자들의 사기를 봤을 때 이 형철이가 민소매를 입으면서 생기는 어떤 그 여러 가지 파급,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싫어요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화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게 서로 간에 좋은 게 아닌가. 본인은 긋고 나가서 입고 오겠다. 약간 좀 노출증이 됐나요? 아니, 여기도 지금 있거든요. 이거. 예.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제가 좀 만류를 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그 의견이 뭔 소리냐, 보기 싫은 건 싫은 거고 벌칙은 다 해야 된다. 그러면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하루를 더 하는 걸로 하고 금토일은 좀 쉬시라고. 회사 성과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조회수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전에 어제 그제 찍은 영상 중에 주말에 올라가는 영상에는 그대로 벗고 나옵니다. 그럼 3회는 맞긴 맞아요. 네, 맞긴 맞아요. 슈슈가 이제 올라갈 거예요. 날짜로 따지자면 그거는 이제 채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 볼프스베르거 대 토트넘 경기가 있을 때 동시간대에 레알 소시에다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좀 보고 싶었었는데 소시에다드가 되게 좋았던 타이밍에 비교하면 최근의 흐름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에요. 전반기 라리가 1위까지 찍었는데 지금 5위까지 떨어졌어요. 쭉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경기가 재미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압도적인 맨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랩추 종류에서 다루고 있는 콘텐츠 중에 식장 탈출 넘버원, 그리고 저 무식 탈출 넘버원, 무식 탈출 지금 이제 런칭 준비 중이죠. 솔로 탈출 넘버원. 솔로 탈출 넘버원 할 거고, 그 다음에 식장 탈출 넘버원 외전 지금 손변 성변님이 나오는 거 그거를 그냥 본격 감옥 탈출 넘버원으로 바꿔서 오늘부터 녹음 진행입니다. 진짜요? 그럼 4개구나. 감옥 탈출 넘버원까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위기 탈출 솔샤르. 위기 탈출 솔샤르. 솔샤르가 이번에도 위기에 탈출했어요. 위기 탈출했다. 좋습니다. 보면 저는 솔직히 솔샤르 감독의 전술이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경기 내내 극찬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소시에다드가 어떤 팀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소시에다드는 기본적으로 알과실 감독은 볼 소유를 중요시하고 무조건 점유율을 높여놓는 스타일입니다. 라인을 바짝 끌어올리는 팀이에요. 지배를 많이 하려고 하죠. 그래서 빌드업을 할 때 수비형 미드필드에 있는 이아라멘디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서 백3의 전형을 만들게 되고요. 볼 소유를 중요하는 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서부터 전방 압박을 합니다. 그래야죠. 이거는 기초죠. 공을 뺏어오는 거죠. 뺏어와야 오래 점유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올라갔는데 문제는 수비가 불안해요. 이런 팀들이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뒷공간. 그렇죠. 그리고 이번 시즌은 센터백 뎁스가 일단 얇아요. 무누르망, 그리고 아리츠 엘루스톤도, 여기에 이 사냥이라는 어린 선수까지 이 3명이 전부고,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드인 수베이디아가 땜빵을 뛰고 있거든요. 이날도 수베이디아가 한 자리를 차지했고요. 원래 아리츠 엘루스톤도가 나오려고 했는데 워밍업 중에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무누르망이 중간에 또 선발로 나오게 됐다는 점. 센터백이 그만큼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요. 공격할 때 소시에다드는 한쪽 측면으로 선수들이 굉장히 좁게 서는 팀이에요. 반대쪽 활용보다는 무조건 한쪽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좁게 서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팀이고, 그럴 때 오야르사발이랑 다비드 실바의 플레이메이커 성향이 그 좁은 공간에서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간을 활용하는 팀, 그리고 풀백에 있는 우리 진짜 형 몬레알, 그리고 사이드와 고르사벨이 강가리지 나올 때도 있지만 이 두 선수들이 오버래핑을 해서 측면을 넓게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되어 있는 소시에다드거든요. 장점은 확실한데 그만큼 단점도 확실해요. 같이 들어가는 거죠. 소시에다드가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 전술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전방 압박을 일단 걸었어요. 왜냐면 소시에다드가 전방 압박을 안 받으면 볼을 오랫동안 소유할 거니까. 그리고 라리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스페인 선수들은 공을 잘 차요. 미켈 메리노, 이아라멘디. 미켈 메리노 굉장히 괜찮은 선수입니다. 다 이제,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드 유스에서 올라오고 있는 선수들은 사비 알론소의 지도를 받고 올라오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발밑 좋은 선수들이 많다. 근데 맨유는 아예 이 선수들을 위에서부터 방하게 압박을 해서 무조건 이 선수들이 볼 소유를 오래 하지 못하도록 일단 유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데니얼 제임스까지 가세가 되면서 DJ 요 DJ 뻥티스 파리 가 있죠. 옛날에 저기 1박 2일 볼 때 좀 들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거 말고는 잘 모릅니다. 레자리 버스요. 짭이요. 짭 맞나 이게? 맞죠. 짭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하지? 요즘에는 근데 실제 가죽이나 어떤 그 퍼, 털 이런 거 다 어떤 동물 보호 차원에서 다 페이크 퍼스고 다 이런 걸로 하는 그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이걸 입는 게 나은 거 같네요. 그렇습니다. 냄새만 좀 없애는 걸로. 여기 하나가 넘어가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직원의 머리까지 챙겨주시죠. 아, 네네. 네. 오늘은 좀 저촉하기 편하죠. 이제 나시 안 입고, 이거 내일 안 입고 있으니까. 민소매를 안 입으니까 예, 거기 이제 시커먼 그 매생이가 있는 게 굉장히 사실 좀 부담스럽고. 오늘 설명하는 것도 되게 편해요. 좀 더 폭 넓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틀이면 보여드린 미천을 다 드러낸 것 같고. 다 갔어요. 뭐 조만간 또 우통도 깔 일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일은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렇죠. 그래서 데니얼 전방 제임스까지. 압박했고. 네, 그리고 빠른 역습. 일단 소시에다드가 워낙 라인을 바짝 올리는 팀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카운터 치는 거죠. 그렇죠. 맨유 스타일상 상대가 라인 올리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속도가 빠르고 공간이 있을 때 좋은 선수들이 제법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날 뛰었던 모든 선수들이 뒷공간 침투를 잘했는데 그 중에서도 레시포드. 그리고 데니얼 제임스, 여기에 당연히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맥토미니가 공간 쪽으로 쇄도하는 속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이 선수는 빌드업이나 어떤 발밑의 패스보다는 침투와 운반의 장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맥토미니도 그런 스타일이 있고 수비할 때 맨유는 4-4-2로 전환을 해서 한쪽에 무조건 좁게 섰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왼쪽으로 볼을 주면 선수들이 그쪽으로만 소시에다드 자원들은 모여드니까 일부러 한쪽에 좁게 서서 무조건 좁은 공간에서 틈을 보이지 않게끔 단단하게 수비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성향을 잘 간파를 했고 대인 수비 보통 소시에다드가 원톱에 이사크 선수를 세우는데 여기에 에릭 바이가 빠른 이사크에게 빠른 발로 대처를 한 거죠. 바이도 발이 빠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릭 바이가 바로 이사크를 대인 수비로 묶는 형태로 이 네 가지가 결국 대인 수비 맞춤 전술에 정말 큰 보탬이 됐다. 그러면 솔셰르가 알과시를 전술로 잡아먹었다. 그렇죠. 네, 분명 그렇게 봐야 될 경기였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맨유 경기의 특징을 보면 포그바가 일단 못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인터뷰에 따르면 2월 한 달 동안 못 나올 거래요. 한참 걸리네. 네. 지금 맨체스터 더비도 있고 여러 가지 한 2주 남았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포그바가 있을 때 맨유는 4-2-2-2를 쓰면서 맞아요. 왼쪽 하프 스페이스는 포그바가 들어가고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들어가고. 그리고 부상 직전에는 또 포그바를 우측에 세우면서 브루노를 왼쪽으로 돌리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포그바가 또 3선에 섰을 때 그때가 또 해당이 됐는데 이제 포그바가 없으니까 솔샤르 감독은 전술 변화의 필요성을 최근에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 들어서는 약간 맨유가 의식적으로 4-3-3 대형을 쓰는 모습이 비춰져요. 왜냐면 일단 이 4-3-3 대형은 항상 맨유 팬분들이 주장하는 반더빅이나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공존시키기 위해서 혹은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공존시키기 위한 좌매 잘라 우매 잘라 형태로 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는 포메이션이었거든요. 근데 선발 라인업부터 4-3-3을 그동안 못 짰던 이유는 이 팀의 원볼란치 설만한 수비형 미드필드 자원이 마티치 빼고 없어요. 근데 마티치는 이제 기동성과 나이를 생각했을 때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솔샤르가 하는 것처럼 다른 전술로 일단 시작을 하는데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4-3-3의 장점을 뽑아낼 수 있어야 지금 맨유 스쿼드에서는 장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세울 선수는 사실 프레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맥토미니가 거기를 좀 지원해주는 형태 그리고 센터백에서도 지원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죠. 딱 그 형태가 나왔습니다. 일단 최전방의 그린우드는 내려와서 운반을 해주고 오히려 그 공간으로 좌우의 윙포워드인 레시포드랑 제임스가 침투하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고 맥토미니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빠집니다. 이 형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레드가 가장 뒤에 있는 역삼각형 중앙 미드필드에 트라이앵글이 형성돼요. 이게 딱 4-3-3의 대형이고 프레드가 원볼란치에 서게 되면 솔직히 프레드가 피지컬이 그렇게 크거나 작죠, 솔직히. 작아요. 네, 그 사이즈 자체는 작은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전문 수비형 미드필드가 아니기 때문에 볼 처리나 기본적인 위치 선정이 불안할 수 있어요.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센터백에 있는 맥과이어가 마치 변형 백스리의 왼쪽 스토퍼가 된 것처럼 프레드 옆으로 바짝 올라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할 때는 본인이 직접 운반을 해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맥과이어가 들어가고 수비할 때도 맥과이어가 옆에 서주니까 자연스럽게 프레드가 부담이 덜어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4-3-3 형태에서 이점을 분명 활용했던 최근에 솔샤르 감독이었다. 근데 이 전술이 이번 경기에선 제대로 통했지만 제가 볼 땐 웨스트브리치 알비온전까지 고려를 해서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맥과이어가 전진을 하면 결국 수비립 공간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라인을 바짝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프레드의 옆에 센터백이 서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라인이 진짜 올라가야 되거든요. 문제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파트너의 대인 수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경기는 바이가 나왔지만 사실 린달레프가 주전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게리 네빌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맥과이어의 약점은 파트너가 린델레프라는 거고 린델레프의 단점 역시 파트너가 맥과이어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건 나는 맥과이어 바이가 되게 이상적이라고 봐요. 그쵸. 근데 그게 시즌을 하나 통째로 다 구동시키기에는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선수가
바이기 때문에 그쵸, 네.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린델로프가 이전보다 그래도 훨씬 좋아졌죠. 근데 이 전술에서는 린델로프가 결국 1대1로 상대 공격수를 상대해야 되는데 여전히 피지컬 공격볼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브리치 알비온전은 린델로프가 그 장신 공격수 디아뉴를 막는 거에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서 애매함이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눈을 가렸잖아. 그렇죠. 파울이야 그거. 저는 난 파울이라고 봐. 물론 이제 네빌은 아니라는 의견도 내비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파울이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봐요. 이 정도는 제약을 좀 걸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바이는 이제 이사크를 속도로 완벽하게 묶어버렸죠. 이 차이가 좀 팀의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결국 이제 솔샤르 감독이 이 전술을 쓰는 동안에는 추후에 빠른 팀의 복귀, 압박이 풀리면 빠르게 전환하는 속도로 단번에 간격을 좁게 유지한다든지 네. 아니면 오늘 경기에 쓴 것처럼 4-4-2 전술을 통해서 밸런스를 유지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이 전술의 디테일함을 살리고 본인의 운영 능력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큰 그림 자체는 좋은데 조금 더 전술의 디테일이 결국 들어가야 된다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과연 그동안 우리가 봤던 솔샤르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엇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샤르가 경기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어떤 임기응변 이런 건 약간 느리지만 결국 차츰차츰 피드백을 해가는 능력은 저는 괜찮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도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느 정도는 메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솔샤르가 약간 아쉬운 건 저는 약간 개인적이지만 일단 그때그때 경기에 맞게 라이프치히전도 그랬고 맞아. 이번에도 그렇고 맞춤형 맞춤 전술을 전술 써와요. 큰 그림은 잘 그려요. 예. 근데 어쨌든 리그 레이스를 펼치려면 큰 그림을 하나의 플랜으로 잡고 그걸 플랜을 계속 써야 되는데 웬만한 감독들은 그 플랜을 똑같이 쓰는 동안에도 중간중간에 유연성을 가미합니다. 바꾼다든지 디테일을 추가한다든지. 근데 솔샤르가 이 하나의 플랜이 너무 오랫동안 똑같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리그 레이스나 아니면 기존 전술에 조금 더 변화를 줘야 되는 토너먼트 4강 이런 무대에서 유독 솔샤르가 똑같은 전술을 썼다가 똑같이 간파당하고 무너지는. 그래서 4강에서 많이 떨어졌죠. 그 타이밍이 저는 좀 온다고 봐요. 컵대회에서 다 4강에 떨어지는 그쵸.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전술도 어느 정도는 좀 더 복귀 속도나 수비의 대형에 대한 솔샤르의 디테일함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약간 의문이 생기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전술의 부작용은 왼쪽 풀백 역할이 바뀝니다. 원래 왼쪽 풀백은 항상 하프 스페이스 쪽에 머물러서 루크쇼가 빌드업에 맞아요. 엄청 관여가 됐는데 이제 왼쪽 풀백이 맥과이어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와 버리니까 폭을 벌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텔레스는 이날 나와서 이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했는데 루크쇼는 웨스트브리치 알비온전 전반전을 보면 약간 애매했습니다.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루크쇼는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축구 머리가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쵸. 다만 그냥 비주얼적으로 푸짐해 보일 뿐이야. 네. 근데 이 폭을 넓혀서 과연 쇼의 장점을 10중 8구 살릴 수 있겠느냐. 이거 많이 최대한 10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선수의 성향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이걸 이제 볼만한 포인트가 좀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볼만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소시에다드는 이거는 사실상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일단 4실점. 홈 4실점이면 네. 원정골을 상대한테 그렇지, 4골을 먹은 거 아니야. 이거는 네. 끝났다고 보는 게 거의 맞아요. 그렇죠. 뭐 이사크, 저기 오야르사발, 다비드 실바 많이 기대했는데 팀이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하나도 뭔가 이루어지지 아무것도 안 못했고요. 됐어요. 맨유 입장에서 오히려 볼만한 포인트가 꽤 많았습니다. 딘 핸더슨이 이날 키 컨디션이 괜찮았어요. 이러면 보다 더 데헤아와 딘 핸더슨 중에 핸더슨 좀 써보자는 얘기가 많을 수밖에 나올 수 없어요. 있죠. 예. 그리고 에릭 바이. 이날 대인 수비 정말 이사크 잘 잘했는데 막았고. 그쵸. 근데 경기 한 3분 만에 네. 본인이 뭔가 볼을 애매하게 잡아가지고 오! 하다가 그래, 뒤로 한번 흘린 거 네. 있었어요. 이게 약간 단짠단짠의 수비를 바이가 보여줬다. 발밑이 조금 불안할 때가 있고 맥토미니의 경우에는 부상이 염려가 됐던 게 사실 경기 전의 분위기였는데 소샤르 감독이 그냥 선발로 썼습니다. 네. 근데 전반 중반부터 약간 몸 상태가 불편해 보이다가 또 나갔어요. 은근히 맥토미니가 약간 잔부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60분이 돼서 나갔는데 어쨌든 좀 정식 결과를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데니얼 제임스는 이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제 못 내야 우리 진짜 형님도 사실 나이가 꽤 리얼 됩니다. 형이 나보다 리얼이. 1살 동생이야. 아 그러면 진짜 86이야. 그냥 늙었어. 지루랑 동갑이에요. 당연히 피지컬도 사실 엄청 강점 있는 것은 아니었고 속도는 빨랐지만 이제는 속도가 저하될 때가 됐죠. 몬레알이 이제 좋았을 때도 가끔 저렇게 털려요. 너무 빠른 선수 만나면. 저는 그래도 좋아합니다. 그래도 근데 그래도 지금 소샤르에 대해서 왼쪽 풀백 중에 폼 진짜 그럼요. 몬레알은 그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은 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날은 좀 아쉽지만 데니얼 제임스가 워낙 상성이 안 좋은 선수라 좀 털리는 모습이 있었고 래시포드는 골은 넣었는데 놓치기 좀 있었죠. 그죠. 아직 결정력. 아직 결정력 보완을 많이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마샬은 이날 68분에 나와서 이전 경기들보다는 공간이 있으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막 본인이 볼도 막 발등으로 몇 번 튕기고 컨트롤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미천이 드러나더라고요.
기대를 하기에는 아직 마시알은 조금 흐름이 안 좋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 맨유 왼쪽 공격이 아쉬움을 띠는 날은 보통 이제 마샬이 관계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루크쇼하고는 호흡이 너무 안 맞으니까. 네. 그리고 아마드 디알로가 데뷔했어요. 아, 그렇죠. 네, 왼쪽 윙 포워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린 나이의 선수인데 당돌하게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 점은 꽤 긍정적이었어요. 이날 활약이 사실 전부가 아니잖아요. 네. 그 이제 중계 준비하면서 U23팀 하이라이트 같은 것도 좀 봤었는데 맨유가 찾는 그 윙포워드의 플레이메이커 성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이더라고요. 약간 간결하게 볼 차고 주위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패스를 통해서 동료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1군에서도 나름 본인이 드리블을 당돌하게 시도했다는 거 데뷔전인데도 일단 인상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좀 지켜봅시다. 네. 아직 어린 선수니까. 근데 기대해볼 만한 선수다 그쵸.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시원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16강 진출은 뭐 기정사실화되지 않았나. 소시다드가 분위기가 영 안 올라옵니다. 라리가에서 또 이렇게 되면 지난 시즌도 아쉽게 챔피언스리그 못 올라갔는데 이번도 사실 지금 그림이면은 세비야가 그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7점 차더라고요. 네, 근데 세비야가 커요. 흐름이 좋아요. 흐름이 좋고 물론 뭐 이번에 보르세나한테 지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실점하지 않으면서 이 연승을 가져갔던 게 굉장히 커서 소시다드가 좀 아쉽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